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들이 많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지난 간밤에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93,000불을 잘 지켰는데 금 가격이 떨어졌네요. 한 3.7% 급락을 했는데 이게 2021년이죠? 이후로 가장 큰 일일 낙폭이라고 합니다.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죠? 안전자산 간의 로테이션인가? 이제 금이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고 그 흐름이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는 건가? 요게 이제 관심사고요. 금이 꺾일 때 비트코인이 오른다. 이런 역사적 패턴이 지난 몇 년 동안 있었거든요. 지난 과거에. 이게 이번에도 재현될지 이게 일단 주목이 됩니다. 그 가운데 21이라고 하는 테더, 소프트뱅크, 켄터 피츠제럴드가 손잡고 만든 36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데만 집중하는 상장사가 이제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CEO로는 잭 멜러스, 스트라이크 CEO가 취임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뭐 간판도 좋고 그 다음에 백커들도 좋은, 뒤에 이제 자금을 대주는 백커들까지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제2의 MSTR이 될 건가? 이런 게 주목이 되고 있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으시는가요? 한 가지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간밤에 증시도 상승했고, 그러면서 금은 떨어졌고, 비트코인은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덜 약한 자산은 비트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그렇게 오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주요 트윗 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 테더, 켄터 피츠제럴드 3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트레저리 회사 출범. 모든 지금 X, 트위터 피드가 지금 이 소식으로 도배되고 있는데, 트윗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이 테더, 켄터 피츠제럴드가 42,000BTC와 함께 출범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21이고 회사 이름은, CEO는 비트코인 레전드죠. 잭 멜러스가 취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핵심 요약을 해드리면 스펙 상장을 통해서 티커는 XXI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고요. 36억 달러 규모 42,000BTC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요. 테더와 비트피넥스가 지배주주고 소프트뱅크는 주요 지분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5.85억 달러 자금 조달해서 비트코인 추가 매입하고 사업 확장에 쓴다고 합니다. 운영 철학은 단순한 보유를 넘어서 비트코인 네이티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금융상품, 콘텐츠, 대출, 운용도구 등 비트코인 기반 인프라를 전방위 확대하겠다라는 사업 비즈니스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개념 지표를 도입하겠다. BPS, 비트코인 per share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RR, 비트코인 리턴 레이스로 주주 수익률을 측정하겠다. 이렇게 약간 스트래티지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내놓은 비트코인 일드, 이것과 비슷한 개념의 두 가지 신개념 지표를 내놨습니다. CEO로 취임하는 스트라이크 창업자 잭 말러스는 우리는 시장을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네이티브 기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과연 MSTR 수준의 큰 가격,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사겠죠. 앞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트윗도 21에 대한 겁니다. 21이 스트래티지보다 오히려 우수한 투자 수단이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물론 이제 21 본인들의 이 사업 설명서라고 할까요? IR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스트래티지보다 우리가 더 낫다. 어떤 얘기냐면, 일단 자산 증가 여력이 크대요. MSTR은 이미 5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 비트코인 매입에 대한 주가 부양 효율성이 낮아졌다. 근데 21은 단 42,000BTC로 출발하므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재무 구조가 단순하다. 스트래티지처럼 본업에서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가 없고 아주 단순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자금 조달이 훨씬 유연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비트코인 KPI 중심 경영을 하겠다. BPS, BRR 등 비트코인 기준의 새로운 성과지표 도입해서 오로지 비트코인 매수를 통한 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장성,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경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스트래티지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들을 21의 본인들의 주장이니까 이렇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MSTR이 비트코인 매수 전략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큰 그 시가총액 성장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비슷하게 따라하면서 더 포커스된 듯한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21의 성장 잠재력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트윗까지 21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엔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플레디터라고 하는 트위터리안이 지금
그 21이라고 하는 새로 출범하는 비트코인 기업을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들이 잭 멜러스를 이 계략의 얼굴로 내세운 이유는 그가 뛰어난 중고차 세일즈맨이기 때문이라며 폄하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비트코인 표시 수익이 오직 성장만 할 뿐 절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했지만 사실 당신은 주식을 비트코인으로 상환받을 수는 없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21은 스트래티지랑 가장 다른 면이 뭐냐면 스트래티지는 일단 그 본업이 있는 회사가 20년 동안 주가가 우하향하면서 도저히 이거를 성장시킬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 근데 21은 지금 캔터 피츠제럴드, 소프트뱅크 이런 거대 자본을 등에 업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냥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느낌. 무슨 말이냐면 스트래티지도 물론 마찬가지긴 해요.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 대신해서 비트코인을 사주고 여러분한테 비트코인 주지 않지만 이 캔터 피츠제럴드나 소프트뱅크는 그냥 거대 자본이라서 여기는 스트래티지보다 더 이 비트코인의 어떤 신념이나 철학이 부족하다. 그래서 얼굴마담으로 잭 멜러스를 내세웠고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워낙에 셀링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마라. 캔터 피츠제럴드나 소프트뱅크는 이 스트래티지가 지금 전략을 펼치는 거랑은 좀 다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읽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캔터 피츠제럴드와 소프트뱅크가 지금 이 기업을 통해서 21이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서 잔뜩 비트코인을 사서 그것에 투자한 여러분들에게 뭐 주가 부양도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도 해주고 이러면은 좋겠지만 그러다가 만약에 잘못됐을 시에는 상당히 여러분들을 우리 투자자들을 빨리 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걸로 저는 읽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밸런스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결국 결론은 나는 진짜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종이 쪼가리를 쥐고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고 나는 어느 쪽으로 가지고 있을 건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비트코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오너십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죠. 내가 스스로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점에서 이 새로 출범하는 21, XXI라고 하는 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이제 아이제아라고 하는 분이 쓴 솔라나 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솔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있나 봐요. 솔 스트래티지스가 스트래티지의 약간 그 전략을 모방해서 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발표를 했대요. 그리고 그걸로 솔라나 코인을 산다 이런 지금 계획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트윗인데 저도 그냥 뭐 긴 말 할 거 없이 이거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MSTR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따라한다고 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뭘 사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살 거냐, 뭐 건물을 살 거냐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대신에 3년, 뭐 5년 이렇게 돼야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환사채의 이제 수익의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비트코인은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죠. 특히 상승장에는. 근데 솔라나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는 따라 오를 수 있지만 또 내릴 때는 한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과연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이걸 버틸 수 있겠느냐. 변동성이 이미 비트코인도 큰데 솔라나의 변동성 견딜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고요. 그리고 결국 결과적으로 우하향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전환사채라고 하는 게 뭐 당장 며칠짜리 그런 만기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글쎄요. 1년? 적어도 1년은 되지 않을까요? 이 스트래티지는 4년 만기로 발행을 합니다. 거의 4년에서 5년 만기로. 근데 그 중에 이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또 새로운 컨버터블 번들을 발행하고 새로운 컨버터블 번들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솔라나는 가격 움직임이 이제 결국 우하향한다면 그러면은 새로운 컨버터블 본드를 발행하겠느냐.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 지금 현재 발행하는 이 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는 이제 투자자들이 결국 물리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비트코인은 이 자체가 그냥 우상향하는 철학적인 어떤 자산이지만 알트코인은 마케팅과 누군가의 출구 전략이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전환사채 플레이는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애쉬크립토 비트코인이 내년에 20에서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거다라는 자료를 가져왔는데 금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후행해서 오른다라고 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분명히 먼저 금이 신고점을
달성하면 이어서 비트코인이 따라 올라서 대규모 랠리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2016년, 2020년, 그리고 2025년 지금도 동일한 흐름이 반복 중이라는 겁니다. 2016년과 2020년에는 확실히 이제 금 가격이 올타임 하이를 찍으니까 비트코인이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역사가 있었고, 이번에도 금 가격이 아주 크게 올라서 올타임 하이를 이 정도에서 찍었다면, 이 정도가 올타임 하이라면 이제 비트코인이 따라 오를 일이 남았다 라는 얘기죠. 금 가격은 왜 오를까요? 통화가치 하락 때문입니다. 2020년에도 그랬고 2016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근본 원인은 뭔가요? 통화량의 증가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법정화폐가 막 발행되기 때문이고, 결국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법정화폐 시스템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숨겨진 세금으로 민간을 아주 작정하고 착취할 때, 요럴 때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마치 바통을 넘겨주는 것처럼 오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강한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25년에도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나 불리시한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밤의 뉴욕 시황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은 93,600불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한때 94,000달러까지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폭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 해임 위협을 조금 완화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를 완화할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조금 안도감을 주면서 비트코인도 플러스 지금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애트킨스 SEC 의장도 이제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및 나머지 암호화폐들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95,000달러를 돌파할 경우 본격적인 상승세에 진입한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가들의 의견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켄터 피츠제럴드, 여기 회장이 브랜든 루트닉인데 하워드 루트닉의 상무부 장관이죠. 하워드 루트닉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 테더,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거의 뭐 한 몸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스펙 상장을 통해서 이 21이라고 하는 회사를 출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 전략을 모방해서 30억 달러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추가로 5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네,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1.1%, S&P 500 1.7%, 나스닥은 2.5% 올랐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무역, 관세 전쟁이 완화되는 모습, 그리고 연준 의장 해임에 대한 의견도 완화되는 모습. 그래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사실 실질적인 조치는 없고 계속 이렇게 뉴스 헤드라인만 나오니까 장 마감 시간 가까우면서 상승폭이 이제 반납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로만 올라가는 거는 역시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트럼프 발 시장 변동성이 이제 다시 좀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완화적인 발언이 아니라 굉장히 미친 듯한 발언을 하면은 또 크게 출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테슬라는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고요. 이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에서 조금 시간을 덜 쓰고 테슬라 경영에 좀 더 매진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대감에 오른 거고,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오늘 밤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죠. 알파벳이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제 매그니피선트 7 주식들의 향방에 굉장히 큰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채금리는 혼조 세를 보였습니다.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06%포인트 하락해서 4.332%, 그래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올스프링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이 곳의 노아 와이드라는 애널리스트는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5에서 5%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약간 고착화를 전망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변화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커졌지만 상승과 하락 가능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큰 범위 이탈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만약에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5% 아래로 내려가면 경기 침체가 확실해지는 거고, 5%를 넘어서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구조적으로 이제 고착화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한 거죠, 결국. 그래서 3.5에서 5%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달러는 올해 최고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100을 찍진 못했지만 99.58까지 올라왔습니다. DXY 달러 지수가 여전히 100을 상회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틀 연속 상승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유는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완화 발언,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철회하는 듯한 발언, 그것 때문인데요. 결국 이제 달러가 오르긴 올라도 100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완전히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 그런 거는 증거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달러는 아직까지는 100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3.7%나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124달러가 급락을 해서 12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고, 급락 배경에는 이제 주식 시장이 오른 이유와 동일한 이유죠.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연준 의장 해임에 대한 철회 발언, 그리고 미중 관세 완화 기대감. 물론 아직까지 관세 완화의 범위나 시점은 너무나도 불확실해서 금 가격이 이렇게까지 크게 떨어질 일인가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역시 고점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수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스톤엑스의 로나 오코넬 애널리스트는 금값이 여전히 과매수 상태로 보인다라면서 지금 고점이 맞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십시오. 네, 오늘의 빔 보겠습니다. 굉장히 해맑게 웃고 계신 플라밍고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계신 아저씨가 아주 좋아하시죠? 이제 50년 동안 9to5 직장에 나가시면서 이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아마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밈의 제목은 열심히 일했는데 연준이 다 가져갔네. 50년 동안 5시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삶을 묵묵히 일한 당신, 얼마나 칭찬할 만한 분입니까? 이 칭찬에 마땅치 않은,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나도 칭찬하면 할수록 모자란 그런 분께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게 바로 연준이죠. 어떻게? 전체 통화량의 40%를 몰래 새로 찍어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20년치 노동 가치를 날려버리는, 말하자면 히든 텍스, 숨겨진 세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점점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데, 이 플라밍고 셔츠를 입고 계신 아저씨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굿잡 하면서 해맑게 웃고 계시죠. 이 밈이 던지는 메시지는요, 저축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가장 조용한 도둑이지만 아주 강력한 도둑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당신의 시간과 노동 가치를 지키는 방패다. 노동의 대가를 훔쳐가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하루만 더 버티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